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학문이 완성될까요? 혹시 학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저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고고한 영역으로 여기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적인 유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비인 퇴계, 이황 선생님은 우리에게 학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성현의 가르침을 넘어서 오늘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와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이자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깨우치고 수많은 이론들을 탐구하며 머릿속에 담아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절반의 완성에 그치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공허한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기여할 때 비로소 학문이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차가운 지식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진 지식은 따뜻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 학문과 실천이 과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왜 실천이 학문의 완성에 그토록 필수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적인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 올리는 것만이 학문이 전부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을 단순히 지식 축적 이상의 훨씬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보셨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부터 동양의 수많은 성인과 현인들이 그러했듯 퇴계 역시 학문이 인간 내면의 덕을 기르고 그 덕을 통해 바른 인격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인간, 즉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문은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고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천은 무엇일까요? 실천은 바로 이러한 학문이 가르침을 현실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며 때로는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몸과 마음에 완전히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퇴계 이황은 실천 없는 학문은 그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깊이 있는 사상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없으며 아무런 효용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덕을 쌓고 그 쌓은 덕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학문이 완전한 의미로 완성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학문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과정이라면 실천은 그 채워진 내면의 가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그로 인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지식과 지혜, 즉 학문이 본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어진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은 후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고 충분한 햇빛을 쬐어주며 정성껏 가꾸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실천은 바로 이 씨앗을 건강하게 키우는 물과 햇빛 그리고 정성스러운 보살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학문이라는 씨앗이 삶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뿌려졌을 때 실천이라는 물과 햇빛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천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학문이라는 씨앗은 그저 마른 채로 남아있을 뿐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에서 읽은 고귀한 지식이나 선배들의 지혜로운 가르침 혹은 감동 깊은 강연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참 좋은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야 하고 머릿속으로만 간직한 채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지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와 효용은 바로 그 실천적인 행동에서 빛을 발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학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에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을 단순히 서책 속에서만 파고들거나 탁상 공론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학문은 살아 숨쉬는 것이었고 그의 모든 일상과 생활 속에서 늘 구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퇴계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당시 부패가 만연하고 권력 다툼이 심화되던 혼란스러운 관리들 사이에서 그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는커녕 늘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넘어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성리학적 이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하려는 학문적 실천의 가장 모범적인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학문과 교육에 전념했으며 을사사화와 같은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문을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로 체현해낸 삶의 방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학문이 실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학문의 실천적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동 없는 학문은 헛된 학문이며 말만 번지르르한 학문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쳤습니다. 단순한 암기나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안동의 도산서원을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학문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도산서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이황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연마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깊은 감화를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학문과 삶이 결코 둘이 아님을, 즉 학문과 삶이 하나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 역시 단순히 학문적 논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자유로운 학문 탐구와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학문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를 통해 학문의 진정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대 사회의 갈등 관리와 소통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날에도 퇴계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최신 정보를 습득하며 첨단 기술을 배운다 해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훌륭한 요리법 책을 읽고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웠다 해도 직접 주방에서 요리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속에서 퇴계의 가르침, 예를 들어 경의 철학, 즉 내면의 평온과 집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는 방법이나 마음, 다스리기와 같은 사상들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안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황의 리더십과 포용적인 태도는 21세기의 리더십과 자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감명 깊은 좋은 말이나 오늘 들었던 강연이나 방송에서 얻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시도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차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덕행을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학문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 혹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맡은 바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퇴계 선생님이 강조한 학문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에서 그치거나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고 노력하여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며 학문을 완성하는 굳건한 길이 됩니다. 이황 선생님이 성학십도를 통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성리학의 체계를 제시하며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자기 완성의 학문을 지향했듯이 우리 역시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갖추신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는 학문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후손들과 젊은 세대에게 아낌없이 전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으신 귀한 가르침과 통찰,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값진 깨달음을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는 행동과 모범을 통해 학문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교육이자 살아있는 학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지혜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동안 책이나 강연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얻은 한 가지 깨달음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평소 소홀했던 가족에게 진심이 담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번 더 하기, 혹은 짜증이 나더라도 3번 참고 너그럽게 이해해 보는 것, 또는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타인을 배려해 보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의 크기가 아니라 실천하려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작은 행동이 우리의 학문을 완성하는 첫걸음이 되고, 그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외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가르침, 즉 학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성현의 고루한 교훈을 넘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학문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천 없는 학문은 아무리 화려하고 깊어 보여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도 발전시키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작고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문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직접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혜를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해결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학문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말씀과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조언이나 강연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진정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학문을 완성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길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실천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